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만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 많은 소녀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크게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원래도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말이 많은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정말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제가 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관계 디톡스와 절교하는 법, 손절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딱 끊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메시지함도 싹 비우는 걸 좋아하고, 이거는 또 어떤 MBTI에 속하나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딱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설렘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만은 이전에 무엇을 딱 깨끗하게 싹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언가를 되게 끊어버리고 싶은 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한달까?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 때 끊기보다는 이렇게 좀 덮어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인간관계 때문에 화가 나, 막 이렇게 열이 막 여기 열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모래로 잠시 덮어서 열기를 식혀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열기가 식었다 싶으면 다시 모래를 파헤쳐서 꺼내 보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똑같이 화가 났을 만한 인간관계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순간의 열기였는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관계를 이어가든지 소원해지든지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억지로 이제 막 무언가 자꾸 나 이제부터 너랑 연락하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말아줘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뭐 우리의 여태까지 뭐 사진첩을 지운다던가 이런 거 자체가 뭔가 되게 에너지 낭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연락이 오면 그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은 내가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죠. 보통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 그걸 어떻게 잘라내느냐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4가지 정도의 그 선택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읽씹, 두 번째는 안 읽씹, 차단, 세 번째는 응대를 해주는데 그래서 되게 건성으로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연락 안 하게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사이를 벌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렇구나 이렇게 원래 평소대로 잘 응대를 해줘요. 그러다가 그럼 우리 얼굴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법. 카톡에선 존재하나 실친에서는 내가 삭제된 그런 느낌을 선사해 주는 것. 한 그 정도 4개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읽씹은 좀 어려워. 읽었는데 답 안 하기가 마음이 되게 약해지니까 어렵고, 안 읽씹 더 어려워. 난 궁금하거든. 아무리 얘가 이상한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을 했을지 되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쎄하게 카톡 답하기, 단답형으로 답하기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고 좀 그것도 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실친에서 사라지기. 카톡은 뭐 얼마든지 뭐 받아줄 수 있어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사실 뭐 그것까지 대답, 뭐 모르는 사람이 댓글로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판에 뭐 그것까지 대답 안 해주기는 좀 너무 매정하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 언제 봐, 보고 싶어, 그러면 그러게 이러고 답 안 해.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나 진짜 실제로 내가 원래 카톡 있으면 내가 답이 짧잖아. 그래가지고 막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게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친구들. 그리고 또 내가 하나 더 쓰는 방법이, 이게 약간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나 진짜 이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인스타도 끊을 때가 있어. 너무 기분이 나쁘면. 사이가 또 애매하게 내가 오해 없내면서 다시 좋아질 때 다시 좀 친구를 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인스타 끊는 거는 내가 약간 좀 치졸해 보일 확률이 높아서 그건 좀 잘 안 하게 되는데, 그 인스타에 되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숨김이 있더라고요. 게시물 숨기는 것도 있고 스토리 숨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차단을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티가 안 나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눈에서 안 보이다 보면은 그냥 거의 마음에서도 많이 멀어지고, 내가 걔한테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속상하거나 절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 그런 거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아예 내 인생에서 서서히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연히 만나면 인사해? 우연히 만나면 인사해야지. 야, 내가 먼저 인사해. 차라리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안녕, 잘 지내지? 응? 이러고 그냥 말아. 근데 그 과정까지 딱 있으면 정말로 사이가 끝난다는 느낌이야. 얼굴도 못 보겠고 인사도 못 할 정도면 아직 좀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 근데 보고 내가 인사까지 떳떳하게 할 수 있으면 약간 정리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남자랑 연애하는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근데 똑같아 진짜. 왜냐면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하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쓰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 사람과 뭘 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그런 러브 말고 친구로서의 사랑, 우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웠던 사이는 그런 이별의 과정을 겪는 것도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어릴 때는 많이 했었어. 특히 대학교 1, 2학년? 그때 정말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20대 때도 계속 그렇게 하고 내가 주로 상처를 받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일로 만난 관계든 그러니까 회사 동료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나는 좀 내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초대를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상대는 그 속도가 맞지 않을 때 내가 약간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는 반면에 초대를 빨리 하는 반면에 이 안방문은 잘 안 열어주는 스타일이야. 현관문까지만 열어주는데 또 상대가 너무 빨리 안방문을 열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속도가 안 맞아서 생기는 뭐 섭섭함이라든지 오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일이 이런 거밖에 없어. 내가 너무 호구로 보였나? 내가 너무 못됐었나? 나의 태도, 누군가의 무례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도 뭔가 우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걔가 싫어서도 아니고 뭐 그냥 그거야. 살다 보니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일이 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들. 공통점, 접점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일단 처음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관계가 멀어졌냐면 결혼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얼마나 뭐 집 어느 동네에 얻는 거부터 다이아 몇 캐라트 했는 거부터 뭐 시어머니가 이 말을 했네, 남편이 뭘 해줬네, 프로포즈 막 너무 말이 많은데 나를 훅 긁는 애들이 있다고. 얘는 어떻게 보면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래주지 않는 아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 그래서 나는 결혼 때 진짜 많이 인맥이 많이 정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면서 정말 인간관계 많이 끊어졌는데 내가 좀 의도적으로 끊었어. 뭔가 나한테는 그 회사 다녔던 경험이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긴 한데 당시에는 굉장히 트라우마였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어떠한 계기로 만날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또 다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인 정도로는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인연 또 만나서 그때 끝났다고 해서 또 이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분들 아니고 그냥 지인들이었는데 왜 이제 나한테 좀 뭔가 아쉬워서 연락을 하던 사람들은 회사 그만두니까 딱 끊기던데. 그리고 반대로 저도 제가 손절을 당했던 경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 또 그분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안 볼 거야. 왜냐면 나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보기 싫다 그랬어. 영상을 보기 싫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유튜브 하기 전이라서 그냥 나랑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했었어. 선배였어요, 선배. 우리와 함께 했던 기억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한테 좀 미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는 그래도 그냥 그 선배의 안부가 궁금하고 선배의 딸이 잘 크고 있나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업무 문자를 단체 문자를 보내다가 나한테 톡이 먼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선배 잘 지내시냐 언제 얼굴 봐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 솔직히 너랑 얼굴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편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손절 당했는데 좀 상쾌함이 있었다. 뭐냐면은 이렇게 또 인연을 끊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 선배가 나한테 나타낸 건 뭐 불쾌감이 아니었어. 그냥 약간은 미안함? 혹은 자기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불쾌하다기보다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제가 인스타에서 그 선배를 찾아보곤 해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그냥 좀 이렇게 성공을 바래주게 되더라고. 그래서 모든 안녕이 꼭 나쁜가? 모든 손절이 꼭 나쁜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밀라논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경삼님에 나오듯이 천년 만년 유효기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런 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그 진짜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 빠이바이를 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이제 좀 물론 이제 매끄러우면 굉장히 좋은 거겠지. 양쪽이 함께 이 관계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매끄럽게 헤어지긴 사실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또 뭐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본 것 같은데, 굳이 뭐 썩은 거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이어붙이고 이렇게 해봤자 그냥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로운 나무를 키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제 지인 중에 손절왕이 있어요. 심지어 성도 손씨야.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은 내가 사실 막 칼같이 못 끊는 그런 상황에서도 걔는 뭐 좀 약간 아니다 싶으면은 이 사람 좀 진짜 약간 인격적으로 별로다, 아니면 더 이상 관계를 뭐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칼같이 탁탁탁탁 끊더라고. 그냥 너무 멋있더라, 근데 그게. 그리고 오히려 걔는 관계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집중해. 에너지를 쏟고 되게 잘해. 낭비하는 마음 없이. 그 마음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 쏟더라고.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얘를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러느니 또 차라리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최악의 손절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너 이런 점 진짜 잘못됐고 다음부터 이런 거 다 고치길 바라고, 그래서 난 정말 보기 싫어 하면서 맞아,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지려고 딱 하면서 끝내는 거. 그냥 모든 잘못 다 그 친구, 맞아.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것처럼 폭탄을 팍 던져주고 나 혼자 싹 빠지는 거, 그거는 좀 비열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할 말을 할 거면 네 잘못 내 잘못 인정하고 서로 들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상대가 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들을 마음이 없다 든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또 구구절절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답답하든 말든 걱정을 하든 말든 얘가 뭐라고 뒤에서 말을 하든 말든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을 뭐 할 필요가 있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오랜 인연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썩은 거 빨리 끊어내고 또 그만큼 빈자리에 좋은 걸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테이프가 있잖아요. 우리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에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 거기 이제 녹음 버튼이 있어요. 녹음 버튼이 있는데 기존 거를 뭐 다 지우고 나서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위에 덮어 씌우면 녹음이 되거든요. 또 새로이. 그냥 모든 인간관계나 뭐 그런 거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끊고 어느 시점부터 새롭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서서히 그냥 좋은 것들을 채워가다 보면은 나쁜 건 어느 순간 머물 자리가 없어지면서 내 삶에서 좀 사라지지 않을까. 띵ong 폭발하네 또. 남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또 나를 더 사랑해주면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그럼 또 잘 자요. 굿나잇.